다음날 오전에 오빠 이준과 이수가 찾아왔다. 애숙이 천국으로 간 이후 간직에 나가 있다더니 6해 만에 만나는 오빠들의 모습이 제법 의젓해져 있었다. 넷째 오빠 이준이 여동생이 손을 잡았다. 네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니 정말 좋구나. 저도 이렇게 오라버님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작은 오빠 이수가 말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아우가 돌아와서 좋기로야 더 말할 게 없지만 인심이 고약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걱정이요. 어머니가 놀란 눈을 뜨고 물었다. 무슨 소리냐? 인심이 고약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느냐? 예, 저정에서부터 이런저런 군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준이 그만두라는 눈짓을 하며 다섯째 오빠의 말을 끊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 나라가 원래부터 패거리를 지어서 사시사철 당쟁을 일삼는 나라이니 왜 말이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청나라로 가기 전에 스스로 죽었다던 공주가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으니 또 누군가를 탓하고 몰아붙일 구실을 찾아 떠들겠지요. 하지만 곧 조용해질 것이니 너무 심려하지 마옵소서. 이수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참았다. 이준이 애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 아비를 어찌 다 알 수가 있겠냐마는 네가 이렇게 무탈하게 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 오라비는 기쁘구나. 오늘은 우선 좋은 일만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스가 인심을 걱정하는 것도 다 동생을 아껴서 하는 말이니 마음 쓰지 말거라. 애숙이 말했다. 미혹한 동생으로 인해 가족들이 심란해졌으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야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몸이어서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사오니 추워도 심려치 마십시오. 다만 제가 돌아온 일로 인해 아버지께서 곤경에 처하시지나 않을까 근심이 큽니다. 어머니가 나섰다. 아버지께서 이미 말씀하시지 않더냐. 그 어른이 그렇게 물은 양반이 아니니 잘 대처해 나가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거라. 점심을 함께 먹은 후 다섯째 오빠를 따로 만났다. 애숙이 물었다. 오라버니, 저도 이젠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 일은 어디까지나 저로 인한 것이니 제가 내용을 소상히 아는 게 나쁠 까닭이 없습니다. 고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인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수가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망설였다. 그렇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연경에 가서 총국 황제에게 올린 종문이 어른이 그르니 논쟁이 있다고 들었다. 본국 조정이 제가도 없이 사사로이 종문을 지어 올린 것은 잘못이라는 우경과 어쨌든 공경에 처한 이 나라의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위급한 상황에서 행한 초사이니 오히려 칭찬해야 할 일이 아니냐는 견해가 맞서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총국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서 생기는 일인가요? 그렇기도 하려니와 이 나라 조정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온 백성을 지옥에 빠뜨린 참화를 겪고도 닭 싸움질 습성을 넣지 못한 유파가 아니겠느냐. 내가 간직에 나가보니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말이 사뭇 달라지는 꼴을 스긋하게 목도하고 있단다. 아버지 전종이 괜찮으시겠는지요? 아직 뭐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마는 상감마마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린 일이 아닐까 싶구나. 어떻게든 떠들어대는 측이 있을 것이니 짧게 끝날 일은 아닐 듯 하긴 하다. 애숙은 한숨이 났다. 어떻게 해야 하나. 천국에서 돌아온 쪽만 해도 뛸 듯이 기쁘기만 했었다.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천국으로 시집간 공주가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친정 나라로 돌아온 일이 어쨌든 자랑스러운 일은 못될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곳 용경에서 천국이 풍습에 따라 살면서 삶의 의미를 잃고 용육이 함께 죽어가던 시절이 깊었으나 그것을 벗어나는 일이 무에 그렇게 죄가 될 일인가 한숨이 났다. 정녕 나는 돌아와서는 안 된 딸이었던가. 이수가 여동생이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았는지 위로의 말을 건넸다. 네가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다. 너는 주어진 운명에 최선을 다했고 온갖 고통을 다 받아 안으며 그 험한 타국에서 견딜 만큼 다 견뎠으니 떳떳해도 될 일이다. 마음을 굳게 가지려무나. 봄이 깊어지고 있었다. 햇볕이 따사롭다 못해 조금씩 뜨거웠다. 불어오는 훈풍에 꽃을 떨어뜨린 개나리, 진달래, 왕봇, 목련이 잎을 무성히 피어내고 있었고 수국이 막 꽃잎들을 펼쳐내는 즈음이었다. 5월 초하루 기호의 날벼락이 떨어졌다. 해시가 넘도록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5째 오빠 이수가 집으로 달려왔다. 대문간을 들어서는 오빠에게 어머니가 달려나가며 물었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당한 것이냐? 이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안에 들어가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저밭심 가득한 눈으로 이수를 바라보았다. 애숙이 안방으로 따라 들어와 앉자 이수가 숨을 고르며 말을 했다. 아버지께서 파직되셨습니다. 윤경에서의 일 때문이냐? 그러합니다. 사원사로 함께 갔던 부사 이행진, 소장관, 이지무, 대감과 함께 파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저종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훈부에서 주상께 신하가 명령을 받들고 국경을 나갔을 경우 진실로 나라에 이로운 일이 아니면 감히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뜻이 어찌 법련한 것이겠느냐면서 저종에 아뢰지 않고 멋대로 굴을 올려 딸을 돌려달라고 청한 아버지와 그를 막지 못한 부사와 소장관이 죄를 물어 삭탈관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청하였다 합니다. 상감마마께서 파직을 호하셨단 말이지. 네. 아버지는 어디로 간 것일까? 얼마나 속이 많이 상하실까? 애숙은 가슴이 탔다. 오빠에게 물었다. 아버지의 행방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도 예저 종객사에 들러서 알아보았는데 파직을 통보받으신 후 감복을 벗어놓고 말없이 나가셨다고 들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너무 걱정들 말거라. 답답하니 어디 바람이라도 쐬고 계실 것이다. 아무 일 없이 돌아오실 것이다. 아버지는 이틀이 지난 다음 무덤덤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방에 들자 어머니가 말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쁜 일만 있겠습니까? 헌부에서 거듭 거집을 부리시니 주상께서도 어쩌지 못해 내리신 초사가 아니겠는지요. 삭탈관작을 주장했으니 파직만 순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지하나 회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저녁임에도 친구를 준비하라고 이르고는 옷을 갈아입고 취침에 들었다. 어디로 어떻게 다녔는지 통 잠을 못 잤던 듯 곧 코를 골았다. 다음날 어머니가 집안일을 하는 하인들에게 저녁에 귀한 손님들을 맞이할 것이니 음식을 장만하라고 일렀다. 애숙이 물었다. 어떤 분들을 초청하셨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했다. 아버지와 함께 영경을 다녀온 부사와 소장관 영감을 오시라고 청했다. 원로에 함께 고생을 하셨으니 만찬이나 함께 하자는 뜻이다.
더욱이 아버지의 일에 연루되어 파직당하는 피해까지 입으셨으니 서찬이라도 얼려 위로하자고 말씀드려서 아버지께 허락을 받았단다. 두 사람을 집으로 모시고 오는 일은 오빠들이 맡았다. 넷째 오빠 이준이, 부사, 이행진 대감을, 다섯째 이수가 이지무 대감을 직접 찾아가 함께 왔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잔치 때나 하던 집안의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졌다. 집안에서 만든 가양주가 긋들어졌다. 만찬이 시작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애숙이 마루 끝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연행의 두 분 대감께서 너고가 정말 많으셨소. 더욱이 황제 폐하께 내가 종문을 올려 위순 공주를 모시고 온 일로 함께 건경에 처하셨으니 성구스럽기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소이다. 나로 인하여 직을 잃으시고 곤란에 빠졌으니 이 낭패를 어찌하면 좋을지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겠소. 그러자 누군가는 모르지만 아버지 말을 되받았다. 금닝군 마마께서 선고하시다니 천부당 만부당하신 말씀이시옵니다. 군께서 윤경에서 천국 황제 폐하께 위순 공주님의 고치에 대해 종문한 일은 명분이 없는 일이 결코 아니었사옵니다. 그 콘을 치르고 이웃나라로 시집을 갔다가 과부가 되어 이 집 저 집으로 옮겨다니며 천대받고 있는 나라의 공주를 구출을 해온 일이 어찌 허물이 되겠사옵니까? 혼부에서는 이를 확대 해석하여 우리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나 큰 틀에서 볼 때 혼부의 탄핵은 분명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요 옳은 초사도 아니라고 사료하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말을 이었다. 옳은 말씀이옵니다. 아마도 상께서는 기강을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혼부의 강고한 주장을 아주 물리치지 못하신 듯하나 내심으로는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실 것이옵니다. 처초를 파직으로 낮춰 내린 것만 보아도 우리 초사를 진정 그릇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이옵니다. 금닝군 마마께서 미안해야 할 일이란 전혀 없사옵니다. 또다시 그런 지경이 닥친다 해도 저희는 똑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옵니다. 만찬 자리에서 들려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가슴이 갑자기 먹먹해졌다. 애숙은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일이 더 나쁘게 돌아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녹음은 짙어가고 꽃들은 흐드러지게 피는데 금닝군 이계훈의 집은 정막강산에 접어들었다. 파직 후 입을 닫은 아버지는 조용히 서책을 보거나 산보를 하는 일로 하루하루를 서일했다. 이따금씩 말을 타고 휑하니 나갔다가 어디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역시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어머니도 그렇고 애숙도 가능한 그런 아버지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5월 초하울의 날 아버지가 출타 중인 이른 오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대문 밖에서 나는 소음이 궁금하여 나갔던 부슬이 집 안으로 후닥닥 뛰어들어오며 소리쳤다. 마님, 마님, 여기 좀 나 보셔야겠습니다요. 무슨 일인데 호들갑이냐?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양곡을 실은 소달구지가 도착했습니다요. 소달구지라니? 하여간 나와보십시오. 어머니가 나가니 감복 차림의 사내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군부인 마님이십니까? 그렇소이다만 저는 호조 사도시에 소속돼 있는 집행관입니다. 호조 집행관께서 우리 집에는 5인일이신가요? 전하께 없선 우신공주님께 양곡을 호사하시었습니다. 하여 이렇게 전달하러 왔습니다. 양곡이라니요?
집행관이 대문 밖으로 나가며 소리쳤다. 이댁이 맞다. 모두 짐을 내려서 안으로 들어라. 밖에 나가보니 큰 서달구지에 양곡가마니가 가득 실려 있었다. 애숙은 물론이고 어머니도 오한이 봉봉한 표정이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아버지에 대해 파직 결정을 내린 상감이었다.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애숙이 일상을 걱정하여 양곡을 보내주는 곳일까? 집행관이 다시 말했다. 상감마마께 없선 앞으로도 공주님께서 공궁한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양곡을 계속 보내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접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상감마마의 은혜가 화해와 같사옵니다. 그러더니 왕궁에 있는 동쪽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마당된 바닥에서 3번 절을 했다. 곁에 있던 의순도 옹격결에 절을 했고 부술도 동달아 군절을 올렸다. 임무를 마쳤으니 서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애숙인 모습을 훌끔거리던 집행관은 고개를 숙여 깍듯이 예를 갖추고는 하역 작업을 마친 인부들과 함께 서달구지를 끌고 대문 앞을 떠났다. 주상께서 네 아버지를 내치시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여기신 모양이로구나. 방으로 들어오면서 어머니가 한시름 놓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도무지 정잡을 수가 없었다. 뭔가 움직임이 있긴 한데 그 방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다. 애숙은 마냥 좋아할 수가 없었다. 5째 오라버니는 어쨌든 임금의 양녀인이 딸인 셈인데 귀국한 이후에 한 번도 찾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을 언젠가 했었다. 하지만 애숙은 저정과 백성들에게 죽은 곳으로 돼 있는 양딸을 임금조차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오빠를 달랬다. 평생 밥은 굶지 않도록 하겠다는 임금의 배려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를 간직에서 내친 일은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충격이었다. 밤늦게 돌아온 아버지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다. 호조 사도시에서 보내온 쌀가마니를 보고도 주상께서 주기적으로 양곡을 대주도록 명했다는 이야기에도 아버지 낯빛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말은 없었지만 아버지는 뭔가 다른 흐름을 잇고 있는 듯 했다. 애숙은 여전히 불길한 느낌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잠을 설쳤다.